집행정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 처분이 있으면 이 처분을 대상으로 소장을 작성해서 판결, 선고, 그리고 확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처분일로부터 판결 확정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이 끝났을 때 승소하더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잠정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에는 집행정지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의 구조는 취소소송하고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안이 취소소송은 위법이지만 집행정지는 본안이 이와 달리 4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요건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과 마찬가지로 처분 등의 존재, 대상적 격, 특별히 취소소송의 대상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원고적 격, 신청인적 격, 비신청인적 격, 피고적 격, 신청이 협의의 소위 권리보호의 필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입니다. 본안소송이라는 것은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항고소송을 의미합니다. 이때 본안소송이 계속되어야 된다. 소송이 계속적인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민사소송하고는 다릅니다. 민사가처분은 소송 제기 전에 가처분 할 수 있지만은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또는 제기와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안소송이 적법해야 됩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취소소송의 같은 경우 제소기간이나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 경우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관련해서는 행정심판 이후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전 또는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행정심판 제기와 동시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집행정지 결정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사실심, 변론, 종교시까지 갖추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할 때 갖춰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 요건은 규정이 4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고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며 판례에서는 별도로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있습니다. 외 2가지 요건은 신청인이 입증 또는 소명을 해야 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본안 청구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은 비신청인이 소명해야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와 관련해서
손해와 관련해서 경제적 손해 외에 또 여러 가지 손해를 고려할 수 있지만 단순히 경제적 불이익만 갖고는 곤란합니다. 영업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영업이 이기 위해 영업 계속이라는 이 경제 활동의 이익 같은 것도 고려하게 됩니다.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손해배상. 그래서 조세, 과징금, 금전 부과와 관련돼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은 통상 금액이 과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곤란한 처지에 빠질 위험이 아주 명백한 위험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금액이 크다 해서 집행정지 요건을 갖췄다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집행정지와 관련해서 불이익한 처분, 예를 들면은 영업 정지, 운전면허 취소, 정지, 이런 것은 그 영업 정지나 취소로 인해서 효력이 집행을 정지시켜가지고 그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정지하면은 됩니다. 불이익 처분회 같은 경우는 효력 또는 집행 절차의 속행, 예를 들면 강제 출국 같은 경우 이렇게 집행정지로서 잠정처분의 효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처분의 경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신청했고 거부했습니다. 거부를 집행정지한다. 거부는 신청 상태에서 변동이 없는 거죠. 신청에 따라서 허가를 하면은 좋은데 잠정처분 집행정지니까 거부를 정지하면 신청 상태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집행정지는 이형 거부 처분에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제4이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 허용되지 않는 소송으로 보는데 그러나 예외적으로 요 최근에 점차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권이 없다고 해서 각하되기도 하지만 여하튼 이런 형태도 동일하게 집행정지는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형 같은 경우는 의무이행 소송이 허용되면 이 경우에는 잠정조치로서 집행정지가 아닌 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임시 허가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수험생이 시험 신청을 했는데 거부된 경우 일단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점정조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이런 경우에 시험 거부가 되면은 집행정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실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되는데 예외적으로 아주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허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정지 인용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무효 결정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행정청에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허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이행 소송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이후에별 행정심판에는 의무이행 심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처분인 경우에는 행정심판에서 잠정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이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소이익과 관련해서, 집행정지와 소이익과 관련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집행정지는 보통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입니다. 선고, 확정시까지가 되면 대부분까지 갈 수 있고 남소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시까지 안 하고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가 집행정지를 통상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심에서 관할은 본안 소송 계속 중인 것을 요건을 하기 때문에 행정보험 전속관할입니다. 1심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1심에서 행정소송하는 그 당당 재판부에서 수소부문에서 집행정지하면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합니다. 따라서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또는 선고시에서 선고 후 14일까지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 항소를 고려해서. 자, 일단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로 해서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정지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영업정지 받았다 하면 영업정지 시작 전에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가 4월 2일 이후 4월 3일날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4월 3일부터 4월 1일, 2일은 못하지만 4월 3일 이후에는 영업이 다시 가능합니다. 영업이 가능한데 5월 31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수년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업정지 기간 이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7월 3일날 취소 판결 선고되었습니다. 취소 판결 승소했다는 의미죠. 승소.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만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해서 영업 이 처분이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확정이 돼야 됩니다. 확정이 안 되고 행정청에서 항소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소송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7월 3일 날 선고되면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가 되기 때문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날 7월 3일 날짜로 집행정지 효력이 소멸합니다. 그러면 7월 4일부터는 다시 영업 정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4일부터 해서 수년돼서 8월 31일까지 앞에 이틀 빼고 8월 30일까지 영업정지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승소했다고 모르고 7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 영업을 하면은 무효가 영업이 됩니다. 따라서 무효가 영업을 이유로 해서 통상 영업 취소가 되죠. 영업 취소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또 제기해야 됩니다. 취소소송 제기해야 되는데 이때 무효가 영업이 안 되려면은 반드시 이 앞에 있는 영업정지 이 무효가 안 되려고 하면은 영업정지 이 취소 판결이 확정이 돼서 이것이 소급적으로 소멸시켜버리면은 영업정지 무효가가 안 됩니다. 문제는 항소식 견석중 8월 31일 지나면은 영업정지 이율이 사실상 기간이 종료됩니다. 기간 종료가 되면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경우 이러한 영업정지 이율 처분 경우 기간 경과가 되면은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은 취소 판결이 아니고 1심 취소 소각하 하는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1심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합니다. 따라서 소각하가 되면은 여기 있는 무효가 영업을 다툴 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판결이 앞에 있는 소각 판결, 이 판결을 어떤 식으로든지 취소 판결을 확정시켜야 되는데 각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나온 판결이 소이익과 관련해서 이러한
처분이 후행 처분의 후행 가중요건, 가중사유나 전제 요건이 되면은 소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이익과 관련해서는 집행정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집행정지. 이거 대법원 판례에 나오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이 소이익과 관련해서 가중사유, 이 지금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것이 가중사유 전제요건이 된다 해서 그 소이익을 있다고 보면서 이 영업정지 2월 취소 판결을 확정 계속 항소 기각하면서 확정시켜 주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 영업도 되지 않는 거죠. 다시 영업 취소도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와 달리 점령허가 기간이 있는 점령허가 같은 경우 점령허가 취소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점령허가 취소 철회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3월 20일 날 제기되어서 한 달 만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점령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점령을 할 수 없었다가 점령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도로 점령 같은 경우는 하천 점령 같은 경우 여태까지 점령이 가능했고 여태 못했다. 그러다가 실제로 점령 기간이 6월 30일이라고 하면은 이 기간에 점령을 계속하면서 소송 계속 중에 점령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 경우에 판결을 어떻게 선고해야 되느냐? 취소하더라도 점령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새로운 기간 연장이나 재점령 신청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소각하가 됩니다. 소이익이 없습니다. 집행정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이익이 없습니다.